아프리카의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에는 다양한 야생동물이 살아갑니다. 부모의 방어 기술과 포식자의 사냥 기술에 따라 어린 동물들의 생존이 좌우되는 곳이죠. 성장하는 새끼들의 가장 큰 두 가지 관심사는 먹이와 놀이입니다. 아직 보호를 받는 새끼들에게 어른들의 힘든 세계는 먼 얘기죠. 하지만 이 평원에 사는 어린 야생동물들에게 그 세계는 빠르게 다가올 겁니다. 아프리카의 새벽. 구름 위로 솟아있는 봉우리는 마치 수증기로 만들어진 바다에 떠있는 천상의 섬처럼 보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는 많은 나라와 국립공원의 경계를 통과하며 킬리만자로와 같은 유명한 산과 화산이 줄지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평원과 다양한 숲, 호수, 그리고 강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야생동물이 목격되죠. 포유류는 이곳에서 연약한 새끼를 낳습니다. 어미 사자는 새끼를 낳기 위해 외딴 곳을 찾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하이에나뿐 아니라 수사자도 새끼들을 발견하면 죽이려고 할 겁니다. 새끼들은 좀 더 자랄 때까지 숨어 지내야 하죠. 사자의 새끼는 눈을 감은 채 태어나기 때문에 주변의 온기와 어미의 젖만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카시아 숲은 임팔라들의 서식지죠. 어미 임팔라도 숨을 곳을 찾습니다. 분란하는 동안에는 어미와 새끼 모두가 위험하죠. 일단 새끼가 태어나면 어미는 본능적으로 새끼와 세상 사이에 있는 막을 먹어치워 새끼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임팔라의 새끼는 아카시아 숲에서 지내겠지만 누의 새끼는 가능한 한 빨리 이동해야 합니다. 3주 동안 50만 마리의 새끼가 이 평원에서 태어나죠. 새끼를 많이 낳아야 많은 개체가 생존해 이주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갓 태어난 포유류가 본능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젖을 찾는 거죠.
서재 위치를 겨우 찾았지만 움직이는 어미를 계속 따라가야 합니다. 어미 사자는 종종 냄새를 숨기기 위해 새끼를 옮깁니다. 수사자를 피하려는 것이죠. 후각이 뛰어나고 살생 본능이 강한 수사자들의 관심을 끌고 싶지 않은 겁니다. 덤박이 하이에나 역시 같은 이유로 새끼를 옮깁니다. 수사자는 경쟁자를 줄이기 위해 어린 하이에나를 죽이기 때문이죠. 어미의 몸무게에 비해 새끼 하이에나는 태어날 때부터 덩치가 크며 눈도 뜨고 있고 길고 뾰족한 이빨도 있습니다. 짙은 갈색 털이 사라지고 독특한 전무늬가 생기기까지는 2달에서 3달 정도 걸리죠. 사자는 치타의 새끼도 노립니다. 치타 새끼 4마리 중 3마리가 사자에게 희생됐지요. 어미 치타는 새끼들을 풀숲에 숨깁니다. 그러면 위장한 것처럼 보이죠. 호기심 많은 새끼에게선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어미가 없다면 혼자 다니는 새끼 치타는 생존하기 어렵죠. 아프리카 황금 늑대가 땅속에 있는 새끼를 부릅니다. 새끼들은 즉시 반응하며 몰려오죠. 외모는 자칼과 닮았지만 최근의 DNA 연구에 따르면 이 객과 동물은 회색 늑대나 코요테와 더 밀접하다고 합니다. 어미는 새끼들의 코를 살짝 물어 다시 제자리로 보냅니다. 굶주린 성장기의 새끼들 때문에 어미의 젖은 금방 줄어들죠. 새끼가 단단한 먹이를 먹기까지는 6개월이 걸리며 어미는 자신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먹이를 먹어야 합니다. 젖을 먹은 새끼들은 서로 부둥키며 놀이를 하죠. 새끼 황금 늑대는 배가 부르면 장난을 칩니다. 부모 늑대도 합류해 함께 놀이를 하죠. 그리고 항상 무언가를 두고 다툽니다.
모든 어린 동물들은 에너지가 무한한 듯 보이죠. 그리고 마주치는 새로운 것들에 대한 호기심도 많습니다. 새끼가 입에 무언가를 물고 놀이를 마무리하는 동안 어미는 새끼의 몸에 기생충이 없는지 확인하죠. 어른 늑대는 서로 털 손질을 해주며 사회적 유대를 강화합니다. 호기심 많은 새끼 늑대가 다가와도 이 어미는 새끼를 지키기 위해 떠나지 않습니다. 댕기 물대새는 평생 같은 짝과 지내며 적극적으로 새끼의 목숨을 지킵니다. 돌 물대새 또한 날개를 활짝 펼쳐 침입자를 위협하며 강력하게 방어하죠. 하지만 왕도마뱀은 여러 마리의 새끼를 노립니다. 왕도마뱀이 둥지를 못 보게 하려고 두 마리가 나섰죠. 강가에 있는 이 둥지에서 보호한 새끼에게는 물이 필요합니다. 이들에겐 아주 강력한 이동 수단이 있죠. 거대한 나일 악어가 새끼를 입속에 넣고 강으로 이동합니다. 새끼들은 본능적으로 헤엄을 칠 수 있으며 어미가 지켜볼 수 있는 동굴 근처의 강둑에 모입니다. 늦게 도착한 새끼들은 이동을 기다려야 하죠. 먼저 간 새끼들과는 달리 이들은 지켜줄 어미가 없습니다. 나일 악어의 알은 10%만이 부화하죠. 그리고 고작 1%만이 어른 악어가 됩니다. 덩치는 놀랍게 커집니다. 부화한 새끼가 살아남기만 한다면 완전히 자랐을 땐 1000배나 무거워지죠. 종종 악어와 같은 웅덩이를 쓰는 강력한 하마도 새끼를 매우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새끼 하마는
고래처럼 물을 빨아들이고 30초마다 공기를 뿜어내죠. 어미 하마는 새끼와 함께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데 하마의 사회에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수컷 하마가 공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수컷 하마는 암컷과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사소한 일로 싸움을 걸죠. 그래서 새끼가 있는 현명한 암컷은 멀리 떨어져 안전한 곳에 머뭅니다. 육지는 늘 포식자 때문에 위험하죠. 하지만 수컷을 피하려면 근처의 웅덩이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새끼는 나중에 무리에 합류하겠지만 당장은 떨어져 있는 것이 현명하죠. 용감한 새끼 늑대가 이웃들을 만납니다. 길이는 무심코 지나가지만 이 새끼 늑대들은 처음 보는 이 초식 동물에게 호기심을 가지죠. 이 정도 크기라면 어미 늑대도 달아날 겁니다. 숨어 있는 게 좋겠군요. 암사자와 같은 최상위 포식자는 다른 동물을 두려워하지 않죠. 새끼가 조금 더 자라면 이들도 거친 세계로 합류할 겁니다. 수서자는 장난기 많은 새끼를 마지못해 받아주지만 아프리카 황금 늑대의 부모는 새끼들의 놀이에 열정적으로 함께합니다. 땅거미가 내려앉으면 아프리카의 야행성 동물들이 활동을 시작하죠. 사냥꾼들이 전망 좋은 곳에 자리를 잡으면 낮에 끝없는 이주를 하던 누무리는 잠이 들 겁니다. 어미 치타는 항상 경계해야 하죠. 이 용감한 치타는 위험을 무릅쓰고 다가오는 암사자를 막을 겁니다. 하지만 어미 치타는 새끼들에게 다가오는 이 침입자를 막을 힘이 충분하지 않죠. 새끼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알아챕니다. 어미 치타는 사냥꾼과 새끼들 사이에 자리를 잡죠.
새끼들은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암사자는 여전히 치타와 대치 중입니다. 어미 치타는 자신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천천히 새끼들과 합류합니다. 절망에 빠진 절뚝이는 암사자는 다른 사자무리를 부르죠. 마른 풀은 금방 불에 탑니다. 번개에서 나온 불꽃이 풀을 태웁니다. 불은 무섭게 타오르며 퍼져나가지만 이 불이 새로운 잔디가 자랄 토양을 만들어주죠. 이 불은 또한 초식동물의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하마와 같은 야행성 초식동물은 태양을 피해서 활동하죠. 하지만 건기가 절정에 이르면 웅덩이는 곧 진흙탕으로 변합니다. 어미는 많이 자란 새끼와 함께 무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마는 몸을 식히기 위해 냉각제의 역할을 하는 진흙에서 뒹굴죠. 하마는 또한 산성 색소를 분비합니다. 초기 연구자들이 핏빛 땀이라 불렀던 이 색소는 천연 자외선 차단제며 박테리아를 죽이는 항균제 역할도 하지요. 새끼 하마와 어미는 폭우가 내려야 이 진흙탕에서 벗어나 무리로부터 자유로워질 겁니다.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물의 움직임이죠. 태양은 육지의 물을 증발시키고 상승하는 수증기에서 구름이 만들어지며 그 밀도가 높아져서 많은 물방울이 떨어지면 폭우가 됩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그냥 참고 견디죠. 젖먹이 새끼들은 알아채지도 못합니다. 치타에겐 비바람이 불편해 보이죠. 하지만 코끼리는 물을 즐기는 것으로 유명한 동물입니다.
새끼들은 기회만 나면 지능 목욕을 즐기죠. 코끼리 무리는 어미와 새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암컷이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수컷은 사춘기가 되면 무리에서 나와 다른 수컷들과 동맹을 맺죠. 사나운 아프리카의 태양이 다시 이곳을 지배하면 평원은 조용해집니다. 새끼들은 여전히 젖어 있지만 지금이 서로 털손질을 해주기에 완벽한 때죠. 어미 치타가 사냥감을 찾는 동안 새끼들은 더욱 맹렬하게 놀이를 합니다. 지금은 어미 치타가 혼자서 사냥해야 하지만 머지않아 새끼들의 놀이가 진짜 사냥으로 이어질 겁니다. 이제 단단한 먹이를 먹을 수 있으니 어미의 사냥감을 공유할 수 있죠. 새끼 누는 포식자들의 새끼만큼이나 활기가 넘칩니다. 속과 동물의 이런 껑충거리는 행동은 포식자들이 자신을 공격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체력 과시의 표시로 여겨집니다. 평원의 익살꾼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누는 종종 알 수 없는 이유로 특이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죠. 누무리가 잘 지내려면 신선한 풀이 많아야 하는데 비가 온 후엔 그 풀이 풍부해집니다. 사냥감에 가까이 다가가려면 몸이 물에 젖을 때도 있기 때문에 새끼 치타에게는 어느 정도의 수영 실력도 필요하죠. 아프리카 대머리 황새는 덩치가 큰 새끼를 먹여야 합니다. 보통
보통 대머리 황새는 죽은 고기를 먹지만 이번엔 플라밍고 무리에 있는 약한 녀석을 사냥합니다. 아직은 새끼지만 이런 먹이를 먹을 수 있을 만큼 자랐죠. 이동 중인 누무리는 굶주린 치타 가족의 사냥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포식자처럼 치타도 어리고 고립된 먹잇감을 노리죠. 새끼들은 어미 치타가 잡아온 사냥감을 먹어본 경험밖에 없습니다. 포식자가 평원에 나타나면 초식 동물들은 전진하는 무리를 따라 이동하죠. 포식자가 보이는 것도 위험하지만 포식자가 숨어 있다면 훨씬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포식자를 감지 못한 녀석이 있죠. 아직 다 끝난 건 아닙니다. 평원에서 먹이를 숨기는 건 불가능하며 머지않아 불청객들이 몰려올 겁니다. 새끼 치타들이 먹이에 접근하려면 독수리를 멀리 쫓아야 하죠. 치타는 청소부 동물이 나타나면 먹이를 급하게 먹습니다. 결국은 무리들에게 먹이를 빼앗기고 말죠. 먹이를 별로 먹지 못한 치타는 다른 사냥감을 찾기 위해 떠납니다. 여기 영양을 좋아하는 또 다른 포식자가 있죠. 나일 악어는 임팔라가 물을 마시는 장소를 배회합니다. 겁이 많은 녀석은
그곳에 우려할 무언가가 있다는 걸 인지하죠. 다른 녀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을 건넙니다. 어른 악어는 먹이 말고도 다른 걱정이 있지요. 이 악어를 사로잡은 본능적 충동은 바로 짝짓기입니다. 짝짓기에서 이 특별한 의식은 며칠이 걸릴 수도 있죠. 수컷은 원을 그리며 신체를 접촉합니다. 이 구혼자는 여러 암컷에게 관심이 있죠. 물 밖으로 머리를 내미는 것은 수컷을 받아들인다는 암컷의 신호입니다. 짝짓기는 힘든 일이지요. 장마철의 폭우로 한때 굳어있던 진흙이 묽어졌습니다. 하마의 웅덩이에는 다시 물이 찼죠. 가장자리에 있던 새끼 하마들이 육지로 올라갑니다. 1년 후엔 완전히 젖을 뗄 겁니다. 하지만 낮에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 물이 필요하지요. 덩치는 크지만 피부는 매우 민감해서 쉽게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플라밍고 무리가 날개를 활짝 펴고 새끼들과 함께 날아오를 준비를 합니다. 먹이의 부족과 높아진 수위는 이런 대규모 이주의 원인이 되죠. 포식자는 다른 먹잇감을 찾아야 할 겁니다. 플라밍고는 깃털로 뒤덮인 황무지를 떠났죠. 하지만 여전히 남은 동물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아무리 큰 위협이라도 감수할 겁니다. 감염 물대새의 새끼가 노출되자 부모들은 침입한 아프리카 대머리 황새를 쫓아내려 하죠. 연약한 새끼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유일한 보금자리로 돌아갑니다. 아프리카 대머리 왕새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전진하죠.
누 무리가 행진을 멈췄습니다. 올해 태어난 새끼들에게 이것은 첫 번째 중대한 시험이죠. 악어는 방심한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무리가 원하는 초원은 강의 반대편에 있죠. 어쩔 수 없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위험 요소는 나일라 악어만이 아니죠. 약한 녀석은 강한 물살 때문에 휩쓸려 갈 겁니다. 강하고 운이 있는 자들만이 초원에 도착할 수 있죠. 어미 치타는 근처에 먹잇감이 온 소리를 듣고 새끼들에게 사냥 수업을 시작합니다. 경험이 부족한 새끼들은 어미 곁에 있지요. 치타는 단거리에서만 높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새끼들의 서툰 사냥은 거의 놀이 수준이죠. 어미 치타는 진지하게 사냥합니다. 새끼들은 약 20개월 동안 어미의 사냥감을 먹으며 함께 지낼 겁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암컷들은 독립을 하고 수컷들은 사냥 동반자를 만들기 위해 동맹을 맺겠지요. 하지만 아직은 타고난 활발함을 마음껏 드러내는 시기입니다. 평원의 어린 동물들은 생존 본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부모는 먹이를 공급하고 이들을 보호하죠. 독립할 때까지 이들의 장난기와 호기심은 계속될 겁니다.